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15년도 무기화 기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년도는 네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까다로운데 천천히 한번 보시고 여기서는 스킬이 몇 개 좀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저랑 네 문제 딱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부터 보시면 15년도 A형 4번 문제인데요. 무기화학의 금속 착화합물 그때 이제 이성질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제 같은 화합물이지만 같은 화학식을 가지지만 이제 구조가 바뀌어서 또는 배열이 바뀌어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이성질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아이소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질체 수를 따지는 방법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이성질체는 입체 이성질체와 광학 이성질체를 더한 게 이성질체의 수가 됩니다. 입체 이성질체에는 이제 기하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뭐 광학 이성질체는 이제 카이랄인 경우에 그때 거울면으로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입체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의 수를 어떻게 세는 거고 광학 이성질체 쌍을 어떻게 세는 건지를 좀 보면 되는데 일단 이성질체 수를 셀 때요. 입체 이성질체는 그대로 개수를 세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광학 이성질체는 쌍을 다 세면 안 되고 쌍의 수를 더해줘야 돼요. 한 쌍이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한 쌍이면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체 이성질체가 5개다. 그런데 광학 이성질체가 하나다. 그러면 전체 이성질체는 6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제 임의 화합물에서 이성질체 수를 빨리 세는 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문제를 좀 보면 문제가 어떤 금속의 착화합물 MAX, BY, CZ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 A, B, C가 서로 다른 한 자리 리간드니까 X, Y, Z가 아마 0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A, B, C가 다 활용이 돼야 될 거고요. 정팔면체 구조라고 하고 있고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광학 이성질체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입체 이성질체와 광학 이성질체를 셀 때 우리끼리 약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질러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 M이 이렇게 있어요. 금속이 있고 여기에 리간드가 한 자리 리간드가 A, B, C, D, EF로 붙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고요. 중심 금속이고 여기 Z축, 축을 기준으로 A랑 D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거고요. F랑 B가 뒤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E랑 C가 앞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B, C, E, F가 하나의 사각평면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팔면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그림은 어떤 그림일 거냐면 아마도 이런 거겠죠? M 요렇게 있고 요렇게 지금 A 있고요. 여기에 D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B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F가 이렇게 있고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 E가 이렇게 있고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 이렇게 C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녀석들을 약 45도 정도 있죠? 얘네들이 약 45도 정도 좀 돌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구조가 나올 겁니다. 일단 요렇게의 지금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겠죠? 아마도 얘는 여기에 이제 이쪽에 뒤로 이렇게 가 있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얘도 뒤로 가 있어야 되죠? 뒤로 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제 쓸 거고요.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A, D, B, E, C, F.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요렇게 읽고 요렇게 읽고 요렇게 읽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향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요 방향으로 요렇게 쓰는 걸 약속할 겁니다. 우리끼리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성질체를
구하고 나서 뭐 검산용으로 필요하다면 이 방식을 써가지고 직접 그려보시면 아마 잘 맞았는지 아닌지가 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방향이 트랜스 방향으로 지금 세는 거예요. 트랜스 방향으로 이렇게, 트랜스 방향 이렇게, 트랜스 방향 이렇게 셀 겁니다. 되셨죠? 시계 방향으로 축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부터 좀 알려드릴 텐데 가능한 구조를 모두 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A, B, C, D, E, F 그러니까 여기 금속이 앞에 붙어 있는 거고 리간드만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간드를 일렬로 배열을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서 Z축의 경우의 수를 먼저 정해야 돼요. Z축이라고 한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이쪽 A, D 이쪽을 먼저 정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경우의 수를 좀 따질 건데요. 일단 Z축의 경우의 수를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는데 맨 앞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뭔가 수학에서 그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요렇게가 한 번 Z축이 가능하고요. 요렇게가 한 번 Z축 가능하고요. 요렇게가 한 번 Z축 가능하고요. 요렇게가 한 번 Z축, 요렇게가 한 번 Z축. 그래서 총 5개의 Z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가 써놓은 거고 빨간색 경우의 수,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녀석들이 Z축이 다 가능한 녀석들이 됩니다. 그래서 A, B, A, C, A, D, A, E, A, F 순으로 가능한 거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이거는 약간 지울게요. 지금 A, B가 Z축이면 요렇게 중간에 금속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A, B 요렇게 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AC가 중심 Z축이라면 A랑 C를 요렇게 그리는 거고요. D가 Z축이면 A, D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A가 맨 위에 있는 상황에서 Z축의 경우의 수 5개를 다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B, C, B, D, B, E, F, B 이렇게 그래서 B, C, B, D, B, E, B, F 이 순서대로 Z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뭐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이제 안 나올 거고요. 우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들, 진짜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되셨죠? 이게 Z축의 경우의 수를 정한 거고요. 그러면 Z축을 정했으면 이제 그 Z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리간드가 있잖아요. 걔네들을 겹치는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입체를 이성질체를 한번 정해보고 그 다음에 겹치는 걸 제외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Z축을 만약에 제가 A,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어떤 녀석이냐면 얘죠, 얘. 얘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A, B라는 Z축을 제외하고 나머지 C, D, E, F를 주변에 배열하면 되는데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배열하는 게 제일 빠짐없이 배열할 수 있냐면 일단 요렇게 2개 묶고 요렇게 2개 묶으세요. 가까이 있는 거 2개를 묶으시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거 2개 묶으세요. C, D 한 줄에 적고요. E, F 한 줄에 적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아까 우리 약속했던 대로 한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지금 A랑 B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D죠. CD. CD는 요렇게 CD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EF는 요렇게 해서 EF가 됩니다. 됐죠? 요런 모습의 지금 요런 모습의 착화함물이 요런 모습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잘 들으세요. 좌우를 바꿔요. 이렇게. 좌상단과 우하단에 있는 녀석들을 바꿔서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냐? 요렇게를 바꿔요. 이번엔 우상단 좌하단에 있는 녀석들을 바꿔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 2개를 바꿉니다. 그러면 겹치긴 하더라도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다 셀 수가 있어요. 됐죠? Z축 하나를 잡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리간드에 대해서 차례대로 쓴 다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순서대로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되셨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 바꾸고 여기서 바로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얘를 바꿔서 쓰고 그 다음 이렇게 바꾸고 쓰고 그 다음 이렇게 바꾸고 쓰면 총 4개가 많으면 4개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겹치는 걸 좀 제외를 해야겠죠. 겹치는 건 뭐냐면요. A, B로 일단 위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줄은. 세 번째 줄. 자, C, D, E, F가 있습니다. C, D, E, F가 겹치는 게 있는지 볼게요. C, D, E, F. C, D, E, F가 아니죠. 그죠?
얘가 겹치네요. 여러분 CDEF랑 지금 CDEF 얘는 좌에서 우로 읽었을 때 CDEF인데 얘는 우에서 좌로 읽었을 때 EFCD거든요. 그러니까 CDEF랑 CDEF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가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있을 때 한 줄에서 좌우가 바뀌어도 이건 똑같다고 판단을 하고 제외시키세요. 되셨죠? 얘는 겹칩니까? 얘는 겹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Z축이 A, B일 때 나올 수 있는, 다시 Z축이 A, B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하나, 둘, 세 개의 이성질체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 그림 그리면 지금 우리끼리 약속한 대로 그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연습할 거니까 잠깐 보시면 되고, 카이라를 찾아야 돼요. 카이랄이 된다면 광학 이성질체가 된다는 얘기라서요. 이 문제에서 프로라고 하는 광학 이성질체를 찾으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워놓고 카이랄을 찾으면 되는데, 카이랄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트랜스 위치에 동일한 리간드가 있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동일한 조합을 2회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여기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시 한번 보세요. 지금 AA, BC, DE가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AA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Z축인 거고 얘가요. BC,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BC 이렇게 돼 있고 DE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가로줄이라는 건 요겁니다. 가로줄에 같은 알파벳 AA 보이세요? AA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비카이랄이에요. 카이랄이 아닙니다. 광학 이성질체가 될 수가 없어요. 가로줄에 같은 알파벳이 있으면 카이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공화학체에서 얘기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이에요. 얘가 트랜스 위치에 쓰세요. 트랜스 위치 동일 리간드가 오면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되셨죠? 우리가 스킬을 해도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로줄에 같은 알파벳의 조합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써있죠? 세로줄에 같은 알파벳들의 조합은 비카이랄이다. 세로줄에 같은 알파벳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같은 조합이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볼까요? BC랑 AB랑 CB랑 선생님 이거 같은 조합 없는데요? 여러분 좌우가 바뀌어도 알파벳 조합이 똑같으면 같은 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BC랑 좌우가 바뀌어도 CB는 같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비카이랄이 됩니다. 얘는 가로줄에 같은 알파벳이 있어서 안 되고요. 지금 이 두 개는 이렇게 세로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같은 알파벳 조합이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이렇게 같은 알파벳 조합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얘가 뭐냐면 우리 전공화학책에서 얘기하는 세로줄에 같은 알파벳들의 조합. 얘가 동일 조합 2회 사용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 조합 2회 사용. 자, 트랜스 위치에 동일 리간드가 없어야 되고 동일한 조합을 2회 사용하지 않아야만 카이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트랜스 위치에 동일 리간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조합을 두 번 사용했죠. 그러니까 세 개 다 비활성, 비카이랄이다. 죄송해요. 비활성이 아니라 비카이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밑에 연습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일단 1번을 좀 한번 해볼게요. 좀 쓸 게 좀 많습니다. 글씨를 좀 작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 MA5B입니다. 그럼 먼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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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해서 리간드를 일렬로 배열하고요. Z축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만나도 AA죠? 네, 이렇게만 다 AA예요. 그러니까 일단 Z축에 올 수 있는 건 A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사실 AA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합도 가능하죠. 그러면 Z축에 올 수 있는 게 AA 아니면 AB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AA가 이렇게 Z축이라면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가 Z축으로 사용됐으니까 나머지 요 4개에 대해서 조합을 하면 됩니다. 인접한 것끼리 묶어서 세로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A 지금 요렇게를 쓴 거고요. 요렇게는 여기 AB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라고요? 요렇게 바꾸십시오. 그러면 AA는 그대로고요.
지금 이렇게를 바꾸니까 BA고 그다음에 AA죠. 자, 그다음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렇게 바꾸래요. 의미 없죠?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의미 없긴 한데 다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바꾸면 지금 바뀌는 게 없어요. 왼쪽이랑 두 번째 거랑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바꾸면 뭐 위에가 AA가 되고 밑에가 BA가 되죠. 그죠? 자, 겹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 겹칩니다. 다 겹쳐. 싹 다 겹쳐요. 안 겹치는 게 없어요. AA는 맨 첫 번째 줄은 공통이니까 자, 조합이 AA, AB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AA, AB, AA, AB, AA, AB니까 사실 다 겹칩니다. 얘는 의미가 없어요. 싹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가 이제 조합인 경우를 볼게요. 요게 Z축의 경우인 거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남아있는 요 네 개들을 조합하면 의미 없어요. 보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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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거든요. 봅시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또 하나 이성질체냐? 그것도 no. 왜냐하면 위에랑 겹치거든요. A, B가 있는 상태에서 AA, AA죠? A, B가 있는 상태에서 AA, AA니까 사실 여기 겹치는 게 하나도 다 겹쳐요, 다. 그래서 사실 AA, AA, AB만 있는 겁니다. 제가 괄호에 파란색으로 써놓은 건 뭐냐면 얘가 입체 이성질체 수고요. 여기가 광학 이성질체 쌍의 수라서 맨 끝에가 이렇게 더하면 얘가 이제 전체 이성질체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입체 이성질체 하나고요. 광학 이성질체는 없어요. 0개고요. 2개 더하면 전체 이성질체 수는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A3, B3 한번 봅시다. A3, B3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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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가 되겠죠. 자, 이제 Z축 조합이 좀 보이세요? 일단 이렇게 두 개 만나면 AA죠. 이렇게 두 개 만나도 AA입니다. 일단 Z축 AA 하나 나오고요. A, B의 조합도 있겠죠. 그죠? A, B의 조합. 그러면 이렇게 조합하나 이렇게 조합하나 이렇게 조합하나 어쨌든 Z축은 A, B로 겹치는 거니까 A, B, Z축 하나 나오고 또 BB끼리 또 할 수 있겠죠. Z축의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까? 3개가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조합했을 경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AA 이렇게 조합이 되고 나머지 요 4개에 대해서 써보면 A, B, B, B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요 이렇게 바꾸세요. 그럼 이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세요. 똑같은 거니까 의미 없죠? 안 쓸게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겹치는지 볼까요? 겹치네요. A, A로 고정돼 있어요. 첫 번째 줄이. 두 번째, 세 번째가 A, B, BB 조합입니다. A, B, BB 조합이네요. 그죠? A, B, 뭐 BB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겹치는 거니까 사실 이거 의미가 없다. 이거 의미가 없다. 이게 하나밖에 없다. AA가 Z축일 때. 그럼 AB가 Z축일 때 한번 볼게요. AB가 Z축일 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양쪽 두 개가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A 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BB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BB 조합.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 좀 달라지겠네요. 볼게요. AB에 BA에 여기가 BA가 이렇게 되고요.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BB, AA가 되니까 첫 번째에 있는 이 녀석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만 위아래 바뀐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꾸면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자, 이거 겹치는지 볼까요? AB로 겹치는데 지금 AA, BB 다르네? AA, BB 근데 얘랑 겹쳐요. 보시죠? AA가 있죠? 여기 AA 지금 얘가 AA가 있죠? AA가 있고 AB 이렇게 있죠? BB 이렇게 얘 겹치네요.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겹치고 얘는 얘랑은 다른 이성질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합이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BB 조합, BB 왼쪽 4개의 리간드를 조합을 해보면 지금 AA, AB가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바꾸세요. 의미 없죠? 그리고 이렇게 바꾸세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얘는 겹치는 게 어디 있냐면 아마 또 얘랑 겹칠 겁니다. BB 보이시죠? BB 보이고 AA 보이시죠? AA 보이고 AB 보이시죠? 보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겹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겹치는 게 얘가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성질체가 전체 2개가 되는데요. 어떤 조합인지를 볼게요. 지금 보면 이거 카이랄입니까? 아니죠? 가로줄에 같은 알파벳 있습니다. 트랜스 위치에 동일한 리간드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카이랄이 아니에요. 비카이랄.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얘 세로줄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같은 조합을 썼네요. 비카이랄입니다. 그래서 광학 이성질체는 0, 전체 입체 이성질체는 2개, 합쳐서 이성질체 전체 개수는 2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스페이스바 딱 누르고 3번 해보세요. 다 하셨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렇게 나오셨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오셨는지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2, B2C, A3, B2C네요. 그러면 얘가 A, B, C 이렇게 되고 얘가 경우의 수가 좀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요렇게 조합 가능하죠. 요렇게 조합, 지금 요렇게 조합 가능하고요. 요렇게 조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렇게도 조합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Z축으로 올 수 있는 걸 AA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죠? 얘가 요렇게 올 수 있고 요렇게 하면 AA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보면 AB죠? AB고 AC. 그러니까 AA Z축으로 가능한 거 먼저 써볼게요. AA, AB, AC 올 수 있고요. 여기 올 수 있죠. 여기 이렇게 BB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BC 올 수 있습니다. BC 올 수 있어요. 됐죠? BC 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 AA가 Z축일 때 그러면 요렇게가 Z축일 때니까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써보면 얘가 AB 인접한 것끼리 쓰는 겁니다. AB, B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AA에 지금 CA에 BB가 되고요. 이렇게 바꾸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게요. AA는 유지 Z축, BB에 CA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AA로 다 유지가 되면서 AB, BC 있나요? AB 여기 있네요. AB, BC. AB, BC 순서죠. 그러니까 얘는 겹치니까 너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겹치지 않죠? 얘는 겹치지 않으니까 남겨두고요. 그 다음 AB가 오래 안 걸립니다. AB가 이렇게 Z축이면 나머지 얘와 얘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나머지 리간드. 그러면 AA, BC 이렇게 되고요. 계속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 AB에 CA에 BA가 되고 이제 이렇게 바꾸면 AB에 CB에 AA가 되고 이렇게 바꾸면 AB에 CA가 된다. 겹치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AB로 첫 번째 줄은 다 일정한 상황에서 AABC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죠? AABC가 있죠? 겹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나가리가 되고요. 얘랑도 겹칠 겁니다. 첫 번째 줄은 AB로 일정한데요. 여기 CA랑 BA죠? 그럼 CA랑 BA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도 나가리가 되면서 얘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조합도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해볼게요. 다 해볼 겁니다. 안 나온 것들이 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이렇게 조합이겠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 좀 헷갈리니까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지금 요렇게 Z축 조합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AC가 조합인 경우에 얘랑 얘를 가지고 조합하면 되죠.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얘가 AA, BB고요. 그 다음에 바꾸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추가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BA에 BA에 그 다음 이렇게 바꾸면 얘랑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바꿔도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자, 겹치는 거 있는지 봅시다. AC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서로 겹치진 않네요. 그죠? 서로 겹치진 않는데 아마도 어디랑 겹치냐면 얘랑 겹칠 겁니다. 얘랑 겹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A가 있죠? 여기 AA 있고요. CA, AC 있죠? AC 있죠? BB 있으니까 얘가 지금 겹칩니다. 그게 안 되고요. 얘 겹치는지 볼까요? 얘가 어디랑 겹치는지 보면 AC의 BA 순서가 돼야 돼요. BA 여기 있죠? AC의 BA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삭제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 다음 BB가 Z축일 때 한번 볼게요. BB가 Z축일 때.
그럼 이렇게가 Z축인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4개에 대해 써주면 얘가 AA, AC가 조합이 되고 지금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랑 겹치는지 볼게요. 아마 겹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왼쪽이랑 겹치죠, 서로. 그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BC 조합이 있죠. Z축의 조합이. 그러면 요렇게 조합을 해볼게요. 그럼 BC가 요렇게 있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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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의미 없고요. 이렇게 바꾸는 거 의미 없고 이렇게 바꾸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얘가 누구랑 겹치는지 볼게요. 지금 BC가 있는 상태에서 AAAB입니다. BC가 있는 상태, BC가 있는 상태, BC가 있는 상태에서 AAAB 있네요. 아, 그러니까 요거 겹치니까 이렇게 나가리가 되면 됩니다. 되셨죠? 지금 그리고서 지금 또 겹치는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얘가 겹치는 게 또 어디 있을 텐데 보시면 여기 겹치네요. AA 있죠? AA 있죠? AB, AB, BC, BC니까 여기 겹치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면 이렇게 3개밖에 안 남아요. 자, 그러면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가 하나, 둘, 3개란 얘기고요. 카이랄입니까? 아니죠. 얘 때문에. 카이랄입니까? 아니죠. 얘 때문에. 카이랄입니까? AB, AB 같은 조합에 쓰였기 때문에 카이랄 아닙니다. 그럼 카이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학은 0이에요. 0. 되셨습니까? 네, 좋아. 0입니다. 그러면 입체 이성질체가 3개. 하나, 둘, 셋. 광학 0. 전체 이성질체는 3개가 됩니다. 되셨죠?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도 다 해볼 겁니다. 사실 답이 이 문제의 답이 4번인데요. 지금 A, A, B, B, C,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온 경우가 지금 요게 안 나왔어요. 요거.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잘 보셔야 되고 지금 A2, B2, C2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무섭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광학 이성질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니까 일단 가능한 조합 AA가 있습니다. 그럼 AA 갖다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AB가 있을 거고 AC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A Z축이 가능한 게 AA 그리고 AB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C 가능하고요. BB 가능하고요. BC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C까지 가능해서 총 6개의 Z축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A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연습이 되면. 그러면 BBCC가 되죠. 그럼 BBCC 되고 이렇게 바꾸어 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A에 B 이렇게 바꿔야죠. 이렇게 바꾸면 지금 CB에 CB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여기랑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그럼 이렇게 바꿔 똑같으니까 얘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Z축일 때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요거 바꾸면 맞죠? CB에 CB니까 됐고 그 다음에 AB가 Z축일 때를 보면 요렇게가 Z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ABCC만 남네요. 그러면 ABCC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C, B에 여기 A 들어가고 C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A, B에 C, C에 B,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이미 AB 있죠? 여기 AB 있죠? AB 있죠? AB 있죠? CC, CC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AC 조합을 볼게요. AC가 Z축일 때는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AC가 Z축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AB의 BC입니다. 그러면 AB, BC가 되고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AC, CA 순서로 나고 BB 되고요.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거 한번 써볼게요. 그럼 AC에 BC, BA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BA 순서로 들어갑니다. 겹치는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겹치는 거 있는지 보면 AC가 있는 상태에서 AB, BC가 있는지 볼게요. AC 있는 상태에서 AB, BC 있나? AB, BC네. 여기 있네요. AB, BC 겹치고요. 그 다음에 AC가 있는 상태에서 BBC인데 요거 서로 안 겹칩니다. 그럼 다른 거랑 겹치는지 볼게요. AC랑 AB, BC. AC가 있는데 AB, BC 있는 거 보세요.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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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여기 AC 있네요. AC에 AB, BC 있네요. 요거 겹치니까 안 되고요.
누구 겹치는지 볼게요. 지금 AC가 있는데 BBC가 있는지 보세요. AC가 있는 곳이 여기였어요. AC가 있는 곳이 여기. 근데 BBC는 없네요. 그럼 요거 하나 살려두는 거고요. 그 다음 BB 볼게요. BB 보면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BB 보면 문제 푸는 방법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요렇게죠, 요렇게. 그럼 나머지 이렇게 두 개 조합 보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를 일단 다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시험장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BB에 CA에 여기 AC가 들어가고 이렇게 바꾸면 의미 없고 이렇게 바꿔도 의미 없죠? 좋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은 버리고 얘가 또 겹치는지 볼게요. 지금 BB가 있는 상태에서 AACC가 있나요? BB가 있는 상태에서 AACC가 있죠? 여기는 빵꾸고요. 그 다음 BB가 있는 상태에서 CAC BB가 있는 상태에서 CACA네요. 그러니까 얘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 안 남았네요. BC가 Z축일 때 요렇게가 Z축이란 얘기고요. 나머지 AA, BC 순서로 적을게요. 그러면 AA의 BC 순서로 적고요. 요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BC가 있고 여기에 C, A에 B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바꾸면 의미가 없어요. 얘랑 똑같죠? 요렇게 바꾸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거 보면 BC, AA, BC 여기는 안 겹치네요. 근데 겹치는 게 있겠죠 또? BC랑 AA, BC 조합 찾아볼게요. 일단 BC가 있는 거 보세요. BC가 여기 있습니다. AA, BC 있네요. 여기 겹칩니다. 그리고 BC가 있는데 CA, BA BC가 있는데 CA, BA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겹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CC 조합을 볼게요. CC 조합 보면 이거 이렇게 조합인 거죠? 이렇게 조합. 나머지가 AA의 BB 순서가 되네요. 그죠? AA의 BB 순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바꾸면 CC에 BA 들어가고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이렇게 바꾸면 얘랑 똑같으니까 의미 없죠? 이렇게 바꿔도 의미 없습니다. 겹치는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CC가 있는 상태에서 AA, BB다. CC가 있는 상태에서 AA, BB다. 있죠? 얘가 지우고요. CC가 있는 상태에서 BA, BA다. CC가 있는 상태에서 BA, BA CC가 있는 상태에서 BA, BA 여기 있죠? 네, 겹치는 거 빼버리면 됩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총 5개입니다. 총 5개. 입체 이성질체가 총 5개입니다. 됐죠? 그 중에 광학 이성질체가 몇 개인지 보셔야 돼요. 그럼 카이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녀석은 카이랄이 아닐 겁니다. 얘는 카이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AA가 조합이 있죠. 얘도 카이랄이 아니고요. 여기 이것 때문에 카이랄 아니고 얘 때문에도 카이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가 카이랄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는 또 이것 때문에 카이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이랄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얘밖에 없습니다. 카이랄인 경우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입체 이성질체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개의 광학 이성질체 하나 해서 5, 하나, 6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5, 하나, 6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A2, B2, C2 같은 경우는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학이고 전체 이성질체 6개다 라고 얘기해주면 미질러에 있는 그 착화물의 이성질체 파트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고요. 마지막 A3, B, C, D는 혼자 한번 해보시고 과연 4, 1, 5가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혼자서 4, 2로 해보는데 아마 경우의 수가 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거가 뭐냐면 3번, 5번이 안 나왔어요. 3번, 5번에 대해서는 좀 외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혹시 좀 불안하다면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을 일단 알아야 되고 지금 어쨌든 경우의 수를 전체를 찾아봐야만 광학 이성질체가 있는지도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전체 이성질체 수도 세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건 결국에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A, B, C 서로 다른 한 자리 리간들을 한 번씩 이상 써야 되는데 만약에 X, Y, Z의 숫자가 5가 들어간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고 여기서는 얘가 5가 들어가면 C를 못 써요. 그러니까 B랑 C 중에 하나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A, B, C 하나는 써야 되니까 일단 X가 5가 되면 일단 답이 안 되고 4가 되잖아요. 4가 되면 이게 연습이 충분히 돼 있으면 M, A, 4,
B, C라고 하면 A랑 B랑 C랑 한 번씩 다 쓴 거잖아요. 그럼 리간드가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A가. 그리고 B, 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Z축으로 가능한 조합이 AA 가능하고 AB 가능하고 AC 가능하고 BC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AA가 있을 때 일단 얘는 광학이 될 수가 없죠. 그럼 AB는 지금 AA 조합이 무조건 생기게 되거든요. 광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AC는요. 이렇게 조합이니까 무조건 AA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광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BC는요. 이렇게니까 무조건 얘는 광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되고 머릿속으로 싹 Z축을 찾고 그 다음 나머지 리간드에 대해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조합을 해보는 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된다면 광학 이성질체 찾는 건 껌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3이 돼도 문제가 돼요. 3이 돼도 얘가 A, 3에 뭐 B, 2C가 되겠죠. 그죠? B, C, D는 안 됩니다. A, B, C만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A, A에 B, B, C인데요. 가능한 조합. A, A, Z축 가능하죠. A, B 가능하죠. A, C 가능하죠. B, B 가능하죠. B, C가 가능한데 얘 우리 어디서 했죠? 지금 여기서 한 거죠. 얘도 보시면 절대로 지금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요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서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광학 이성질체를. 그럼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요렇게가 조합됐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AA랑 뭐죠? AA랑 BC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AB랑 BA가 생기거든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바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럼 요거밖에 안 남는데 AC가 이렇게 조합일 때 지금 AA랑 BB예요. 이거 절대 안 되죠. AA랑 BB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조합이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되니까 안 되고요. 그럼 어쨌든 얘는 안 된다는 얘기고 BC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조합이니까 여기도 뭐야 AB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건 똑같은 게 이렇게 바꾸든 이렇게 바꾸든 이렇게 바꾸든 어쨌든 가로줄에 같은 알파벳이 온다는 얘기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능한 조합이 X, Y, Z 중에 가장 큰 숫자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2밖에 없으니까 X랑 Y, Z가 2다라고 보시면 되고 광학 이성질체 쌍은 한 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얘가 머릿속으로 되면 빠르게 문제가 캐치가 가능해요. 경우의 수를 쓰지 않고 막 머릿속으로 막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실 화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공간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공간 지각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이 없을 때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아마 훨씬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A형 5번 문제고요. VS EPR 이론에 근거해서 세 가지 화학 중의 구조를 판단했을 때 결합각이 큰 것부터 작은 것대로 쓰고 급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 써라. 일단 우리는 결합각부터 볼 건데 나이트릴 이온을 봅시다. 나이트릴 이온은 이렇게 생겼죠? 제가 다 답을 적어놨습니다. 간단해서요. 나이트릴 이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180도의 결합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점구는 D 무한대 H입니다. D 무한대 H. 얘가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도 돌아가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D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뭐 어떻게 잘라든 상관없이 이렇게 잘랐을 때도 상관없고 D 무한대 H로 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D 무한대 H고요. 질산이온은 이렇게 공명 구조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약 120도의 결합각을 가지고요. 얘는 요걸 이제 주축으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세 바퀴 120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3고요. 이렇게 주축이고 주축이 수직인 게 요렇게죠. 그죠? 이렇게 아래로 똥구멍을 빡 찔러면 이렇게 얘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얘도 D고요. 얘는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그죠? 요렇게 슬라이스 쳐도 되고 NO 여기 NO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도 대칭이니까요. D3H가 되고 오소질산이온은 이렇게 공명 구조가 얘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요. 얘 같은 경우는 TD죠. TD 테트라이드랄이고요. 얘는 약 109.5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합각이 뭐부터 쓰라 그랬죠? 큰 것부터 쓰라 그랬나요? 결합각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쓰면 그냥
나이트릴이온, 질산이온, 오소질산이온 순서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의 개수라고 했는데 급의 개수는 그 지표표 첫 줄에 있는 대칭 조작 종류의 수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4년도 이렇게 보면 지금 급의 개수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얘는 하나, 둘, 세 개로 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EC3라서 2라고 해도 이거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 3개라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답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칭 급의 개수는 그러면 D 무한대 H. 여러분 무한대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1등이고요. 테트라이드라는 5개고 디스레이츠는 6개가 됩니다. 그래서 급의 개수가 개수가 많은 것부터 적은 대로 순서로 쓰라 그랬으니까 일단 나이트릴이온이 1등, 그다음 지산이온, 그다음에 얘가 2등, 얘가 3등 이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답이 다 똑같아요. 1번 첫 번째, 두 번째 답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급의 개수 지표표 그 대칭 조작의 종류의 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거의 다 뭐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외우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보고 뭐가 있는지를 좀 찾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더 좋은 문제가 있어서 뒤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일단 요 급의 개수는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어도 하나로 세는 거다. 그래서 하시고 요 무한대가 붙으면 C 무한대 V나 D 무한대 H나 이 무한대가 붙어 있으면 점군에서 엄청 매우 많다. 무한대로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3번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3번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미즐러 책 154페이지 피세요. 미즐러 책 154페이지.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154페이지를 피시면 뭐가 나오냐면 CO, 일산화탄소에 대한 몰레큘러 오비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읽어보면 일산화탄소의 호모와 루모를 나타냈다. A와 B는 각각 탄소와 산소 중 하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화학과 전공화학의 연결해서 분자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 믹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ESEP 믹싱이 일어나는 건 N2형과 O2형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서 N2형은 이제 14전자 이하인 녀석들이 N2형이고 얘네들은 믹싱이 일어나지 않고 얘는 이제 믹싱이 일어나고 믹싱이 일어나지 않는 건 14전자 이상이라고 하면서 O2형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N2형이랑 O2형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분자 오비탈에서 이제 전기 음성도 효과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일단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탄소, 산소처럼 전기 음성도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우리는 전기 음성도 효과와 믹싱 효과를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CN처럼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얘는 혼합 효과만 고려를 하고 전기 음성도 효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핵 이원자 분자는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원래 동핵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같은 오비탈이라면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면서 나타나는데 이핵 이원자는 전기 음성도가 다를 때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쪽으로 에너지가 쏠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미즐러 책 154페이지에 있는 CO를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요.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거기 있는 그 15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슷할 건데 154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얘보다도 요 ES랑 탄소의 ES랑 산소의 ES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거기는 막 이렇게 나오면서 한쪽에 그냥 다 분자 오비탈이 적혀 있죠. 그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같은 대칭종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같은 대칭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같은 대칭종 보이시죠? 같은 대칭종. 얘는 시그마 1S, 시그마 2S, 시그마 2P 이런 애들을 말해요. 뭐냐면 원래 지금 이 그림을 조금 더 밑에까지 그려보면 탄소의 1S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산소의 1S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얘네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 준위가 나타날 텐데
그림을 되게 못 그리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다 그려오는 거예요. 그림 못 그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시그마 1s가 되고요. 그죠? 여기가 시그마 1s 스타가 됩니다. 뭐 요거를 이제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얘를 1 시그마, 요거를 2 시그마 스타, 뭐 얘를 3 시그마, 얘를 4 시그마 스타, 여기 이제 5 시그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오비탈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그마 1s, 시그마 1s 스타, 시그마 2s, 시그마 2s 스타 이렇게 들어갈게요. 저기 시그마 1s가 좀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축소를 해드릴게요. 좀 보이시나요? 지금 1s, 1s 이렇게 했을 때 시그마 1s, 시그마 2s, 시그마 2p 얘네가 대칭종이에요. 대칭종. 시그마 결합, 정면 교침이고요. 결합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칭종. 그리고 시그마 1s 스타랑 대칭종은 누굴까요? 그렇죠. 시그마 2s 스타고요. 시그마 2s 스타랑 또 대칭종이고 시그마 2p 스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대칭종, 이렇게 세 개가 대칭종이거든요. 얘네는 혼합 효과도 고려해줘야 되고요. 전기 음성도 효과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C5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파이 2p 보실래요? 파이 2p? 파이 2p랑 대칭종인 게 있습니까?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대칭종인 건 따로 없어요. 파이 2p 스타랑도 전자가 들어있는 대칭종이 없죠. 대칭종이 없는 이 분자 오비탈에서는 혼합 효과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만 고려해야 되냐? 전기 음성도 효과만 고려해야 돼요. 그럼 전기 음성도 효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배경이 됐죠.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진다는 걸 방금 위에서 형광펜 색칠을 좀 했고, 원래 이 시그마 2p가요 어디 있었어야 됩니까? 여기 아래에 있었어야 돼요. 그려볼까요? 혼합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시그마 2p가 여기 있었어야 돼요. 그죠? 시그마 2p가 여기 위치에 있었어요. 시그마 2p가. 근데 혼합 효과를 고려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혼합이 되죠. 여기에 시그마 2p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시그마 2p가 누구의 오비탈보다도 올라가 있습니까? 탄소의 2p 오비탈보다도 올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 효과입니다. 잘 모르겠어. 잘 들어보세요. 얘가 전기 음성도 효과, 파란 초록색으로 지금 그린 게 전기 음성도 효과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시그마 2p가 산소 2p보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지금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안정한 오비탈들 있죠? 안정한 오비탈들일수록 밑에서부터예요. 밑에서부터 산소를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그마 1s랑 시그마 2s 중에 누가 더 산소를 많이 담으려고 할까요? 더 에너지가 낮은 시그마 1s가 같은 대칭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대칭종의 시그마 1s에서가 훨씬 에너지 준위가 산소랑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산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시그마 1s에서 산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요. 시그마 2s에서 더 산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결합성, 산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 같은 대칭종이라고 하는 여기는 시그마 1s랑 시그마 2s 있죠? 시그마 2s가 전기 음성도 효과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산소 쪽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낮아져요. 산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그마 2p 같은 경우는요. 산소 쪽으로 투자할 게 남아있질 않아서 탄소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미 시그마 1s랑 시그마 2s에서 안정화를 보였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탄소 쪽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시그마 1s 스타랑 시그마 2s 스타가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시그마 2p 스타는 얘네가 안정화됐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해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 음성도 효과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화학과 전공화학에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아마도 요 시그마 EP의 궤도 함수 그림을 그리면 보세요. 지금 탄소의 EP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산소의 EP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얘네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 제가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죠. 먼저 핵을 그리고 정면 교침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원래는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림이 어떻게 나타났다? 이게 호모잖아요. 지금 제일 전자가 높은 곳에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전자가 채워져 있는 곳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거 얘가 이제 루모인 거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 중에 지금 호모, 루모, 호모에서 그림 그린 것처럼 같이 볼게요. 얘처럼 있으면 여기가 산소여야 돼서 A가 산소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고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니까 탄소 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음성도 효과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학의 조금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1S랑 2S에서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이 탄소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시그마 EP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탄소의 전자밀도 구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는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A는 C라고 하고 탄소라고 적어주면 답이 될 거고요. A의 제1이온화 에너지와 바닥 상태 CO의 최소 이온화 에너지를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했습니다. A의 제1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죠.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지는 걸 겁니다. 뭐 아래에 있는 전자가 아래로 보고 있는 전자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랑 여기요. 얘랑 그리고 탄소의 제1이온화 에너지. 얘가 여기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 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양자수가 무한대인 곳까지 전자를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요 에너지랑 요 에너지 중에 누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요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차이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O의 결합성 파이 및 반결합성 파이 스타 궤도함수 각각에 대하여 C와 O의 전자 밀도를 비교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대칭종이 없을 때는 혼합 효과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기음성도 효과만 고려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밑에 써놨어요. 결합성은 즉 스타가 아니라 뭐 시그마, EP, 뭐 파이, EP 뭐 이런 결합성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에 전자 밀도가 쏠려 있고요. 반결합성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에 전자 밀도가 쏠려 있다. 이게 이제 대칭종이 없을 때 전기 음성도 효과만 고려한 결과가 돼요. 다시요. 대칭종이 없는 파이, EP 스타랑 파이, EP죠? CO의 결합성 파이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파이, EP. 반결합성 파이 스타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대칭종이 없어요. 그러면 결합성 파이, EP는 결합성은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반결합성, 즉 파이, EP 스타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에선 파이 스타죠. 파이 스타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탄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즉 같은 말로 하면 파이 결합은 같은 말입니다. 파이 결합성은 결합성 파이는 산소와 산소의 EP와 닮아 있고 파이 스타 반결합성이죠. 반결합성은 탄소의 EP와 닮아 있다 랑 같은 말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그런 용어일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파이 CO의 결합성 파이는 탄소의 전자 밀도가 많을 것이고 반결합성 파이 스타 죄송합니다. CO의 결합성 파이는 산소의 전자 밀도가 많을 것이고 반결합성 파이 스타 궤도함수는 탄소의 전자 밀도에 쏠려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걸로 설명하면 되죠? 그렇죠. 파이랑 파이스타는 대칭종이 없으니까 혼합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기 음성도 효과만 고려하면
결합성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에 전자밀도가 쏠려 있고 반결합성은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소에 전자밀도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문제에 나왔다는 건 사실 뭐냐면 정말 예외적인 상황들 있죠. 그 미즐러 책을 잘 보시면 CO5의 이 시그마 EP가 산소랑 닮아있지 않고 탄소랑 닮아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실험 결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뭐 I2라든가 BF2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건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음성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 뒤에도 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비슷한 문제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 4번을 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15년도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서술형 2번, 논술형 2번이었습니다. 얘는 이제 약간 물리랑도 섞여 있어서 물리도 간단하게 좀 보고 사실 물리랑 섞여 있는 이런 파트는 물리를 간단하게 뭐 식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개념은 조금 설명드리고 물리할 때 한 번 더 보는 걸로 할 겁니다. 지금 여기는 물리 문제보다는 무기 문제가 더 주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다 갖다 넣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세 가지 탄화수소 ABC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ABC가 나와 있고요. 수소에 대해 표시를 한 거 보니까 산도를 물어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뭐부터 보이냐면 밑에 있는 글은 사실 안 읽혀요. 독해가 안 됩니다. 먼저 뭐부터 보이냐? 짜잔, 이 지표표부터 보이는데 이 지표표가 뭐에 해당하는 어떤 점군에 해당하는 지표표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축이 지금 5겠다, 5바퀴가 돌아가는 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5가 나와 있고, 뭐 H가 있으니까 D겠다. 그럼 뭐 D5H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억 찾으라고 하겠네. 그러면 지표표 성질, 직교성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글을 읽어봐야 되는데 한숨을 쉬면서 읽으세요. 벤젠의 파이 전자를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표면의 2차원까지만 읽어도 이 녀석은 물리구만 생각하는 거고 그때 갇혀있는 질량 M인 입자로 은사할 때 파이스타 전위의 최소 흡수 진동수 이거 이제 카이저로부터 L을 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써라 그랬습니다. 물리이고 얘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ABC 밑줄 친 수소 여기 있죠? 여기 벤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얘네들의 밑줄 친 H의 산도를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 이후로 짝염기의 구조에 근거해서 서술하라 그랬는데 딱 보니까 방향족성에 대한 얘기죠. 약간 유기화학이죠. 방향족성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비방향족, 반방향족, 뭐 공통점이라든가 비방향족이 방향족이 되거나 비방향족이 반방향족이 될 때 안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산도가 크기 위해서는 그 구조의 짝염기가 방향족성일 때 가장 산도가 크다라는 거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먼저 이 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를 좀 풀 거라서 이것부터 할게요. 방향족성은 휘켈 규칙을 만족하는 화합물이다. 휘켈 규칙은 총 4개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평면이어야 되고요. 단일 고리여야 되고요. 공명하는 파이 전자, 이 컨주게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컨주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피궤도 함수를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벤젠을 그냥 살짝 제가 그려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피궤도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파이 전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 이 짝염기가 되었을 때 이 전자들이 요 피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공명, 즉 컨주게이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향족이 아니니까요.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이 파이 전자가 또 4n 플러스 2를 만족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휘켈 규칙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n은 여러분 정수입니다. 그래서 0도 포함되니까요. 파이 전자가 2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휘켈 규칙을 만족하는 화합물이 되고 이게 방향족성이 됩니다. 그러면 A, B, C가 각각 이 수소들을 다 잃었을 때 어떤 구조가 되는지를 한번 써봐야겠죠. 같이 한번 써볼게요. 전자까지 포함해서요. 먼저 A를 좀 그리면 육각형 화합물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 녀석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미 여기에 파이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배우셨죠? sp2 혼성 궤도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향 족성이 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전자들이 p 오비탈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은 sp2 혼성 궤도 함수를 이용하고 있어서 공명하는 파이 전자가 없습니다. 즉 비편제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는 편제화가 되어 있어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편제화가 되어 있다. 편제화가 되어 있어서 불안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B는요. 얘가 수소 하나를 떼면 이렇게 오각형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녀석은 P궤도 함수에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P궤도 함수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전체 파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만족하면서 얘네가 P궤도 함수를 이용하는 상황이고요. 컨주게이션이 되고 그리고 고리면서 평면이니까 방향 족성으로 가장 안정합니다. 그러면 일단 산도는 B가 제일 크다라고 우리 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공명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C를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칠각형입니다. 사이클로 헵타다이엔인가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가 까다로워요. 칠각형은 잘 그려본 적이 없어서. 됐죠? 칠각형 맞나요? 자, 1, 2, 3, 4, 5, 6, 7 맞네요. 칠각형이고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고 여기를 그려주면 여기랑 여기에 이제 전자가 딱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 보면 일단 이렇게 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잘못 그렸네요. 자, 보세요.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p 오비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p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전자가 편제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비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 이렇게 파이 전자가 하나씩 있을 거고요. 파이 전자 전체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됩니다. 8개. 일단 얘는 사인 플러스 2가 아닙니다. 그죠? 사인 플러스 2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향 족성이 아니면 여러분 이거 비방향족이에요, 반방향족이에요? 얘는 반방향족으로 풀면 문제가 틀리게 돼요.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을 때. 그러면 비방향족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반방향족과 방향족의 공통점 보면 지금 방향족은 평면에 고리에 공명하는 파이 전자에 파이 전자 4n 플러스 2개가 되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4번을 제외하고 이렇게 3개가 반방향족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얘는요. 평면이 아니에요. 약간 욕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방향족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비방향족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이 C 있잖아요. C가 애초에 방향족입니까? 아닙니다. 비방향입니다. 비방향족이에요. 방향족이 아니에요. 안티 아로마틱이에요. 그죠? 얘가 비방향족이에요. 비방향족이 아닙니다. 비방향족. 자, 비방향족에서 방향족이 됐어요. 그러면 열쪽으로 안정화가 돼요. 누구처럼요? 얘처럼. 비방향족에서 반방향족이 돼버렸어요. 누구처럼? 얘처럼. 그러면 열쪽으로 불안정해져요. 보세요. 죄송해요. 다시요. 비방향족에서 방향족이 됐어요. B처럼. 얘는 방향족에서 방향족이 아니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 얘는 안정한 거야. 그러면 산도를 비교했을 때 B랑 A 중에 누가 더 산도가 세냐? 안정할수록 세다. 그럼 B가 센 건데 이 녀석은 원래 비방향족이었어요. 원래 비방향족이었고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소를 뗐는데 그 수소를 뗐을 때의 짜겸기가 만약에 비방향족이었던 이 녀석에서 반방향족이 됐다면 열적으로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방향족이 아니라 계속 비방향족이고요. 비방향족에서 방향족이 되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P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공명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얘는 공명으로 비편재화가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비방향족이었다가 방향족이 됐으니까 산도가 제일 높은 건 B가 되고요. 밑에 써놨습니다. B는 파이 전자가 6개이고 평면, 공명 이루고 있어 방향족성을 가지기 때문에 제일 안정하고, 그리고 A는 비공유 전자쌍의 sp2 궤도함수에 존재하는 편자화된 상태라서 비편재화를 통해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하고요. 그래도 C는 비방향 조격성이지만 공명을 통해 안정화가 된다. 그래서 BCA 순서로 산도가 줄어들고 B가 제일 산도가 높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더 읽어보면 기억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기억을 빨리 찾을게요. 지표표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하 표현끼리는 다 곱하고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걸 활용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1, 여기 2, 여기 2, 5,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5입니다. 됐죠? 좋아요. A1과 A2의 직교성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쓸게요. A1 프라임 그리고 A2 프라임 직교성 이용. 지표표의 성질을 지금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직교성 이용. 직교성을 이용하게 되면 보실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곱하면 1이죠. 1입니다. 1 A1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2, 5 다 되네. 그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5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다 곱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1, 그리고 2, 그리고 2, 거기에 5기억에 이렇게 곱하면 1, 2, 5. 뭐야 이거? 그럼 여기가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빼기 5네요. 이게 합해서 몇이 돼야 된다? 0이 되려면 기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과 그 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직교성을 A1 프라임, A2 프라임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기억 마이너스 1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로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페로센에서 Fe2 플러스의 4PZ와 결합성 궤도함수를 형성하는 리간드 군 궤도함수를 그려라. 그 대칭 특성을 주어진 지표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라, 서술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페로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주축이 Z축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축이 되겠죠? 이게 주축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4PZ라고 했으니까 주축의 수직이 아니라 주축의 궤도함수 F2 철의 4PZ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때 결합성 궤도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결합을 시키려면 위에 있는 페로센은 밑에 있는 거랑 지금 어때야 되냐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풀 밑에는 마마마마마마마마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실 요 녀석 제외하고 밑에 있는 요 녀석만 이제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주축이 어디냐면 요렇게가 지금 주축이고 얘가 지금 C5예요. C5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또 주축으로 가지죠. 이걸 주축으로 가져서 얘를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얘가 C2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D에 5고요. 얘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누면 되죠?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그럼 위에랑 아래랑 D5의 H가 되겠네요. 그죠? D5H의 점군을 가지는데 그 녀석이 바로 요거겠네요. 됐죠? 여기에 안 나온 거 보면 이걸 이제 안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빴어.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를 설명하라 그랬냐면 대칭 특성을 지표표를 이용해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대칭 특성을 설명할 때는 지금 특징적인 걸 좀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징적인 게 사실 이거는 특징적이지가 않죠. 지금 특징적인 거는 여기도 특징적이지가 않고 여기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좀 봐야 되는데 특징적인 게 C2랑 H예요. 여기가 시그마 H니까 보라색으로 그린 게 C2로 돌릴게요. 그러면 궤도함수가 위아래가 바뀝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니까 C2로 딱 돌리면 반대칭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시그마 H로 반대로 이제 돌려버려도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C2랑
시그마 h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인 걸 좀 보면 A2 2'이구나. 그래서 A2 2'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물리 파트를 좀 볼 건데 벤젠의 파이 전자를 한 별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보세요. 정사각형에 들어가 있는 2차원 상자 속 그랬을 때 그 에너지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파티클 이너 박스의 에너지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지금 여기서 어차피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상자에 x축, y축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L 값, Lx랑 Ly에다가 그냥 L을 넣으면 되니까 여기 L제곱으로 이렇게 묶이고요. NX제곱이랑 NY제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파이스타 전위의 최소급수 진동수 카이저로부터 L을 구하는 과정을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에너지 준위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벤젠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맨 밑에가 1,1 그리고 여기가 1,2 여기가 2,1 그리고 여기가 1,3 2,2 그리고 여기가 1,3 여기가 3,1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자유전자 모형을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걸 좀 기억하세요. 호모랑 루모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호모랑 루모에서. 이 벤젠의 전자를 채워보면 파이 전자가 6개잖아요. 그럼 결국에 파이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호모, 루모가 이렇게 될 텐데 요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어느 정도냐를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 모형을 쓰는 건데요. 이거를 쓰려면 호모와 루모로 완벽하게 함수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축태도와 마디의 수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디의 수는 유기화학 책에 이제 나오게 되죠. 마디의 수가 몇 개고 축태도가 몇이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 쓴 거고요. 그랬을 때 축태도와 마디의 수가 같아야만 일치해야만 호모와 루모 사이에 함수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그랬을 때 호모 루모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요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린 거면 지금 파이스타 전자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버립니다. 되셨죠? 그러면 요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델타 E는 플랑크 상수의 카이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일단 8ml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에다가 요렇게 빼야겠죠. 그죠? 지금 올라가면 2,2입니다. 그럼 제곱하면 4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에서 올라갔죠. 그러면 4 플러스 1이 되고 요렇게 빼면 8m 다시 쓸게요. ml 제곱분의 h 제곱에 얘가 3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L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L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을 정리해 주면 L은 루트의 8m 카이저 분의 h 그리고 3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이게 나오겠습니다. 요런 이제 물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축태도와 마디의 수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 이제 제가 뒤에서 물리 파트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자 프리 일렉트론 모형, 자유전자 모형이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만 쓸 수 있는지 지금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답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너무 좀 쉽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선형일 때는 1차원 상자 속의 알맹이를 고려해서 그 공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방향족성이라면 2차원 고리상의 알맹이로 좀 보셔야 됩니다. 2차원 상자 속 알맹이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축태도와 마디의 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정보 때문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물리 파트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이제 산도에 대해서도 강산이나 약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텐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방향족성에 대해서 또 공명 비편제와 이런 것들 확인해서 직교성 원리까지도 그리고 페로센 한 번 더 그려보면서 혼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나 점군 찾을 수 있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15년도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좀 더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6년도, 그 17년도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또 일반화학이랑 전공화학 연결한 그 개념 커리큘럼에 있는 개념 딱 갖고 오고 그리고 요즘에 어떤 문제가 또 안 나왔는지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